못난이 삼형제 낭만시대 TV. 오늘은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를 하겠습니다. 김창완 작사 산울림 노래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오늘처럼 비가 내리면은 창문 너머 연두시 옛 생각이 나겠지.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생각나면 들러가요. 조그만 길 모퉁이 찾지. 아직도 흘러나오는 노래는 옛장기겠지요.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생각나면 들러봐요. 조그만 길 모퉁이 찾지. 아직도 흘러나오는 노래는 옛장이겠지요.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낭만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30cm 이상의 폭설이 내려 여기저기 교통이 마비되고 사고 소식도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 동네의 눈을 홀로 치우고 계신 훌륭한 분이 계시다고 해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신림동에 살고 있는 아침조 봉우리봉 조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방송국에 나와보니 옛날 추억이 떠오르네요. 아, 네. 예전에 방송과 무슨 연관이 있으셨나 봅니다. 뭐 연관이라기보다는 배우 정윤희 씨를 방송국에서 만났던 기억이 있어서요. 오, 정윤희 씨라면 그 당시 최고의 여배우였는데 어떻게? 저도 그 당시 방송에만 안 나왔지 한입을 했었습니다. 에이, 설마 그 얼굴... 그래서요? 그때 티켓을 들고 방송국 로비에서 12시간을 기다린 끝에 정윤희 씨를 만나 사진 한 장 같이 찍었죠. 아, 팬으로 만나신 거였군요. 참 정성이 대단하셨네요. 아,
저 사진이 그때 찍은 사진인가 보군요. 네, 고품격 멜로드라마의 남녀 주인공 같지 않습니까? 거의 오징어와 미녀 수준인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잘 알겠고요. 주제로 돌아가서 폭설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집 밖에 나오기도 두려울 텐데 혼자 온 동네의 눈을 다 치우고 다니셨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루라도 그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역시 님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은 아직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저는 혐오합니다. 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꼭 필요한 분이 조봉님 같은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급한 전화 좀 받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중인데 네, 받아보시죠. 네, 조봉입니다. 계약서 찾았어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아니 아직도 못 찾았다니. 죄송합니다. 지금 방송에 출연하는 중이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 방송 출연?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바로 끝내고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계약서 못 찾으면 우리 회사 망합니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왜요? 제가 어제 밤새 4차까지 술 마시고 집에 오다가 외국 기업과의 최종 계약서 소리 가방을 잃어버렸거든요. 그거 못 찾으면 제 인생 끝장납니다. 뭔 놈이 눈까지 지랄맞게 내리는지 치우면서 찾느라고 환장하겠네.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불렀는데 술 먹고 잃어버렸던 계약서 찾느라고 동네방네 눈치고 다닌 거였구만. 에휴, 정상적인 사람이 그립다 그리워. 이상 비련의 폭설남 뉴스였습니다. 낭만시대 TV 5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행복했던 추억. 음. 뭐 누구나 행복했던 추억, 뭐 슬펐던 추억, 뭐 아픔이 있었던 무슨 추억 이런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보니까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군말 없이 그냥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쌈박하잖아요. 군말 없이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군말도 군말인 것 같아요. 그 평소에 내 최면을 내가 스스로 걸어갖고 나는 항상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행복한, 그래갖고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지금 신봉이 얘기한 것처럼 어려움도 있었고 아마 고통스러운 적도 있었겠지만 그런 건 빨리빨리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머리가 나빠서 그냥 잊어먹어요. 잊어먹고 뭐 그게 우리 집 장점이에요. 일부러 뭐 잊어버릴 뭐 노력을 안 해도 돼요. 잊어먹고.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이제 그건 치매예요. 이번 주 주제가 행복했던 추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생각나는 게 옛날에 우리 그 여름만 되면은 어머니 모시고 우리 가족들 전체가 동해안으로 놀러 갔던 기억들 한 내년은 못 가도 2년에 한 번씩은 갔던 기억이 예.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갔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얼마나 재밌었던지 그냥 그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입이 미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내 사격이 그때 많이 들었어. 근데 지금은 다들 그 좀 한적한 곳을 찾아가지만 피서할 때 그때는 사람 많은 데를 일부러 막 가고 그랬어. 그게 더 재밌었어요. 더 재밌었으니까 그 그때는. 젊은 애들은 지금도 써. 사람 많은 데 찾아다니죠. 아 그래요? 그리고 방도 지금까지 예약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거기 떨어져 갖고 그 가족이 누가 나와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뭐 그런 거 쫓아가서 얼마인지 이렇게 보고 그리고 싸게 그냥 9명 10명 되는 가족이 방 한 칸에서 한 적도 있고 그 밥도 그땐 다 해먹었어요. 사 먹는 게 아니라 다 해먹었죠. 한 끼 정도는 그냥 사 먹을 때도 있긴 음. 있었지만은 항상 해먹었어요. 남자들이 있죠. 놀러 가서는 남자들이 밥 해먹고 그때 그 사진 찍은 거 보면 다 웃고 있고 그런 거 봐서는 참 재밌었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 그래요. 놀러 간 거니까 다 재밌죠. 아니 사실은 무지 고생하는 게 그게 가면은 집에서 여름에 이렇게 쉬면서 밥 먹고 뭐 누워 있고 이런 게 훨씬 더 편하고 좋겠지만은 힘들지만 몸은 힘들지만 참 그렇죠. 정신적으로 얼마나 그렇죠. 재밌어. 가족끼리 이렇게 놀러 몸은 다니는 게 힘들어도 마음이 행복한 거죠. 참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 행복했다. 특별히 그런 거 기억 같은 건 없지만은 그래도 무슨 그 어떤 숲 같은 데를 지나가든가 이럴 때 지나가다 보면 그 냄새 같은 거에서 옛날에 좋았던 기억들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가끔씩 가다가 뭐, 굉장히 예술적인 감성인가 보다. 캠핑 갔었을 때 이런 것도 좋았었고 강아지 같은 감성이죠. 걔나 그래 그냥. 성격이 그런 건데요. 근데 뭐 아무튼 뭐 특별히 행복했다라는 건 별로 없는데 저는 사실은 요즘이 조금 행복한 편이에요. 요즘에 아이 하나 키우면서 사는 게. 그리고 또 더 행복했던 거는 어저께 어제 저
볼링장 가가지고 맨날 10,000원씩 있다가 어제 5,000원뿐이 아니던 거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맛있는 회를 먹었는데 그리고 뭐 당구 뭐 죽방 치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47,000원인가 땄었던 아주 행복했던 추억이 있었습니다. 무슨 갬블러세요? 저는 이제 행복했던 추억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큰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이 되새기다 보니까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나는 행복했던 기억에서 옛날에 꿈속에서 6살, 7살 그때였던 것 같은데 꿈속에서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가 죽었어. 꿈속에서. 그래서 꿈속에서 내가 감당 못하고 막 울다가 깼는데 옆에 엄마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너무 행복해서 막 울었어. 그런 건 행복하겠죠. 네. 진짜 너무나 놀란 상황에서 깨니까 엄마가 옆에서 누워 계신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막 그게.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한 걸로 어머니 돌아가신 건 아니더라도 꿈속에서 되게 힘든 상황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게 꿈이었어. 그러니까 맞아, 행복한 맞아. 적이 아. 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있어. 군대 또 가는 꿈. 그렇지 그런 것도 군대 있고. 또 가는 꿈 이거 그래서 나 갔다 오는데 왜 가냐니까 법이 바뀌어서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군대 가서 저기 그 초소에서 딱 서갖고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다가 깬 거야. 그러니까 와 너무 행복한 거야. 나도 한 2-3번 있어요. 군대 다시 가는 꿈은 뭐 행정 뭐 그러니까 참으로 남자들이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난 며칠 전에 나도 마누라가 바람난 꿈을 꿨어요. 딱 깼는데 신경질 안 나는 거야. 나는 행복했다라기보다. 그걸 딱 쳐다보면서 너 바람 피냐? 일찍 들어와. 그럼 형 맨날 바람 피겠네. 맨날 늦게 들어가. 그리고 이제 강아지 그때 라키 잊어먹었을 때 그러니까 막 난 라키가 이제 나와 가장 친한 동무잖아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이게 막 환장하겠어.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찾아다녔는데 그 배봉산에 올라가갖고 내가 가끔 데리고 가서 거기서 놀던 장소가 있어요. 거길 딱 가는데 거기서 저쪽에서 날 딱 보고 있다 달려오는 거야. 와 진짜 그때도 너무 행복한 그렇지. 기억이었어요. 그건 행복하겠지. 야, 별걸 다 기억하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 먼저 보는 게 머리맡을 딱 보면 종합 선물 세트가 딱 있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가 갖다 주거나 큰형이 갖다 놓은 거. 항상 그게 어릴 때 크리스마스 날은 그게 진짜 너무 낙이니까 그 24일 저녁 되면 빨리 자고 싶은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종합 선물 세트를 내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는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니까 나도 생각이 나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용돈 같은 거 모아갖고 크리스마스 12월 초 되면 내가 그 크리스마스 추리 이거 파는 데 가서 사갖고 집에 들어가고 그럴 때 그 살 때 그 기분이 참 행복했어요. 가서 가족들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 나는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은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탔었어. 눈물도 나고 막 그랬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하게 거리를 물밀어 가는데 나는 이상하게 그 슬픈 거야. 그렇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좀 감성적이어가지고. 어머니가 다리 밑에 주워왔다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얘기하지 말랬어 엄마가. 그다음에 좀 커가지고는 주의하러 다니느라고 이성당 저성당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성당 가서 주의하고 끝나기 전에 택시 타고 달려가서 저성당 가서 주의하고 그랬던 기억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얘기죠 우리 지금. 그리고 또 아버지가 몇 달에 한 번씩 그 선물 상자를 보내줬잖아요. 맞아 그랬지. 그 선물 상자가 오는 날은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여기 이번에는 뭐가 도대체 또 들었을까? 뭐가 들었을까? 항상 되게 컸잖아요. 한 이따만 했잖아. 그게 다 막상. 돈이었는데 엄청 컸지. 맞아. 큰 돈이었어. 왜냐면 사실. 그 안에 뭐 기타도 들어오고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아버지 뜻은 그걸 팔아가지고 살림에 보태쓰라는 거였는데. 그런 걸까? 하여튼 몰라. 아니 난 아닌 거야. 아니야. 왜냐면 우리 학용품이나 뭐나 이런 거 그런 것도 우리한테 있고, 필요한 것들 많이 파나소닉 갖다 전축도 보내줬어. 있었고. 엄마가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내가 알아. 내가 들었어. 그래? 응. 거기서는 옛날에는 그 달러도 송금 별로 못했고 현지도 검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다들 거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큰 괴짝에다 넣어서 보내잖아. 그럼 식구들이 그 뜻을 알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살림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엄마만 몰랐어. 근데 하여튼 그거 잘 모르겠어. 팔만한 건 별로 없었던 것 팔만한 건 같은데. 별로 없었고 우리한테 다 필요한 것만 파나소닉 전축 이렇게. 정도는 모르겠다. 어. 파나소닉만이 아니라 뭐가 있어? 뭐 별로 없었어. 어디서 잠깐만. 전화가 오는 것 같아. 아이 저기 왜 지금 녹화 중인데요?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저기 그리고 또 뭐 결에 우리 딸내미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때 어떤 생명의 신비 같은 거 느껴지는 어떤 그런 행복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저기 내가 좋아하는 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됐을 때, 난 그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 뭐 그런 행복. 그러니까 하여튼 행복한 그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형제가 공통점도 있는 반면에 이런 부분에서 전혀 아닌 것들을 내가 느끼겠어 지금.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런가 보다. 잘 됐네. 거기서 어떻게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지? 아니 그건 누구나 다른 거지. 그러니까 다른 거지. 그것만이 아니고 네가 느꼈던 그 소소한 행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난 사실은 그런 거 많이 무관심했었던 것 같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니까 작은 아까 소소한 내가 느끼는 소소한 행복을 얘기한 거니까. 음. 근데 첫 거 두 번째는 나 아주 똑같이 생각을 했어. 꿈 깨나니까 꿈이야. 이건 너무 행복해. 이건 내가 담배를 끊은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1년 안 됐을 때 거야. 꿈속에서 담배를 피는 거야. 다시 겨우 끊었는데 내가 왜 담배를 피지? 깨나니까 꿈이야. 어이구 다행이다. 나도 그런 경험 있어. 그치. 그리고 뭐 다들 저기 어른 됐을 때 뭐 그 애인 기다리고 여자친구 기다리고 그때 행복하지. 그런 기분이 굉장히 행복한 그건 행복한 거지. 기분이잖아요. 그건 그때 행복하죠. 그거는 뭐 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행복이라서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생각은 아까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우리만의 공통점을 생각하니까 가족이 놀러 갔을 때 그때는 죽은 셋째도 같이 있을 때거든. 너무 좋더라고. 그 사진 보고 그러니까 그 덕분에 사진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여러분들도 한번 행복에 대해서 큰 거 말고요. 세세하게 어릴 때 기억부터 가다 보면은 소소한 행복들이 이렇게 다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별로 기다리지 않은 삼봉 한마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도 하기 싫어요. 삼봉 한마디 시간도 군말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말이 많네. 우리가 녹화를 할 때는 보름 되기 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제
정월 대보름이 이제 지났을 때지만 정월 대보름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마디 할게요. 정월 대보름 때는 뭐 원래는 상당히 중요한 명절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잊혀져 가는데 휴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켜가는 풍습을 지켜가는 거는 이거 대보름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예. 물론 어릴 때는 굉장했는데. 뭐 다른 날 뭐 머리 감고 하는 게 아직도 여기저기 남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대보름 때는 오곡밥 꼭 지어 먹죠 대부분 집에서. 그 다음에 부럼 깨무는 거 있잖아요. 호두나 잣 이런 거 깨무는 거. 그 다음에 아침에 귀발기술 먹는 거. 그 다음 밤에 쥐불놀이 하는 거. 이런 거는 아직도 꽤 물론 점점 작아지고는 있지만은 계속 그 이어지고 있는 거 봐서는 꽤 큰 명절인 것 같아요. 그 원래는 이제 처음 시작은 이제 중국에서 왔다고 봐야 되죠. 뭐 그때 다 비슷할 때니까. 그 원소절이라고 그래요 중국에서는. 근데 15일 날은 시작을 하자면 간단히 얘기하자면 하늘에 살고 있던 그 봉황이 내려왔는데 인간들이 죽여버렸어 그 봉황을 갖다가. 그래서 화가 나서 옥황상제가 저 다 불사질러 버려 그러는 게 15일 날 불사질러기로 돼 있었대. 그래갖고 동방사기 이게 머리 돌려갖고 불을 갖다가 무지 환하게 밝히고 그냥 폭죽 터뜨리고 막 그냥 환하게 발견하면 벌써 불났네 그러고 잊어먹게 옥황사 잊어먹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쥐불로이도 뭐 그래서 이제 다 나오고 환하게 그러니까 원래는 잠도 안 잤대요. 밝히고 그랬었대 14일 날은 그 밤 동안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불을 밝히고 중국은 엄청나게 등 많이 밝혀요. 그러니까 귀발기 술도 그날 먹는 거라는 얘기죠. 아침에 먹는 거죠. 그건 1년 내내 귀가 좀 잘 들리고 하라는 뜻으로 귀발기 술을 먹는 거고, 부럼은 깨물어 먹으면 이가 1년 내내 튼튼해진다고 강해진다고 부럼 먹는 거고. 그런 얘기가 얽혀 있는 대보름 얘기였습니다. 예, 잘 네. 들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책을 한권 소개해 주는 걸 듣고 그 찾아보게 된 게 있었는데, 줬으면 그만이지. 혹시 읽어보셨어요? 줬으면 그만이지. 제목은 들어봤어요. 김장하 선생님에 관한 얘기인데, 김장하 모르지? 김장하. 왜 모르냐면 그분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아름다운 부자예요. 그런데 그 김주환 기자라는 양반이 그 경상도민일보 기자를 뭐 30년을 하다가 때려치우고 이제 자기 책이나 쓰고 자기 일을 하고 싶어서 그만뒀는데, 그때 마침 제안이 들어온 게 김장하 선생님에 대한 그 책을 한번 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김장하 선생님을 취재를 하러 다니는데 인터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가서 그냥 무조건 계획이고 뭐 좀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다른 거는 웃어주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좋은 일 했던 얘기 조금 물어보면 이런 거거든요. 아입을 닫아버린대. 그래서 이 양반이 취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분한테 도움받았던 사람들은 물어서 또 6년을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했다는 거. 그 책을 냈어요. 그 김장하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면, 남성당 한의원하고 그 한의원을 50년을 하시고 작년에 폐업을 했는데, 50년, 그러니까 그리고 이 양반이 40세쯤 됐을 때 1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지. 그래가지고 학교를 지었는데 그거를 10년 정도 지어서 명문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나라에다가 헌납을 했어. 인원도 안 받고 아무 조건도 없이. 그 이유는 뭐냐면 공공이 사용하게 해야 가장 학교가 좋은 학교가 유지가 된다. 사립은 안 된다. 뭐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1년에 몇십 명씩을 장학생을 키우는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아니면 더 공부하는 놈 있으면 석사 과정까지, 박사까지 할 놈 있으면 박사 과정까지 돈을 다 대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 양반은 평생 동안 차 한 번 사본 적이 없고 낡은 자전거하고 다리가 2개가 전부 다야. 야. 그것만이 아니라 그 형평 사업, 그러니까 평등 사업이지. 여성 사업, 여성 그에 관한 거. 그 또 뭐 하여간 진주 쪽에 무슨 요만한 문화 사업이든가 또는 어떤 어려운 이런 사람은 다 당연한 거고, 그냥 뭐 캐내야 되고, 옛날에 나쁜 짓 했던 놈들 잡아내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민족문제연구소 같이 그런 거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금일봉을 몰래 주고 도망가고 뭐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평생 동안 돈을 벌었는데 평생 동안 돈을 써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좋은 일에 쓴 거지. 좋은 일에 쓴 거지. 거의 그냥 자기 사사로운 일은 거의 못 써본 거지. 그냥 성군이네, 성군. 그런 삶은 그래서 아니죠. 이 유튜브에 있어요. 엠키타카 들어가든지 김장하 선생님을 치든지 엠키타카 딱 치면은 작년 12월 30일이라고 올해 1월 1일에 1부 2부에서 이틀 경상 뜻이 엠키타파는 뭐 뜻이 뭐예요? 엠키타파인데 MBC MBC 무슨 뭐 그런 건가 본데 아무튼 MBC 경상 방송인가? 김장하 치는 게 더 빠르겠네요. 그러니까 MK타카 치면은 딱 나와 바로 나와요. 뭐 김장하 쳐도 되고. 아무튼 나 그거 쭉 봤는데 그분 정말 얼굴이 그렇게 늙었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아름다울 수가 없겠지. 예. 아름답게 익었다. 꼭 좀 한번 보세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름 들을 때부터 장하게 살을 것 같은 분이었어. 장하. 아직 살아계시나? 76세인가 그래. 아직 살아계셔. 그럼 젊지 아직. 그렇지. 그럼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으신 분이네. 근데 어른이야. 어른 김장하. 야, 진정한 어른이네. 와, 그게 쉽지 않아. 그런 분. 저는 우리가 이제 사대문이 있잖아요, 서울에. 네. 근데 옛날에 이제 무학대사가 여기다 한성의 도읍을 정했을 때 그러니까 오상을 갖다가 기본으로 해서 이제 지은 거래요.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가 얘기했던 사단은 인의예지잖아요. 거기 오상은 믿을 신이 하나 더 붙어갖고 인의예지 신. 그걸 갖다 여기다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를 갖다가 거기다 넣은 거잖아요. 오상. 그래서 동쪽에는 흥인지문. 그러니까 인이 들어가서 흥인지문이고 서쪽에는 돈의문이에요. 돈의문. 의를 더 키워 굳건히 하게. 또 남쪽에 숭례문. 숭례문. 얘를 갖다가 또 숭상하게 하고. 북쪽에는 또 홍지문. 아는 것을 넓혀라. 성지문. 이게 4개 해놓고서는 중심에다가 믿을 신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보신각을 갖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4개가 이루어졌을 때 중심에서 종이 울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리고 사대문을 만들고 보신각을. 세웠다는. 옛날에 알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근데 신이 그렇게 좋은데 신봉의 신은 그따위야? 그 신은 나는 신발로 말 때 그 신인데요. 아마 신발로 할 때 신. 그럼 얘가 가요.
댓글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래간만에 해보는군요. 올라가는 걸로 다 했었는데 오늘은 하늘사랑 우리 단골 하늘사랑님 글을 읽겠습니다. 제가 국군 아저씨께 의문 편지 쓰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개구리복을 입은 사람들이 아들 같은 나이가 돼서 주변 언니들이 군대 보내놓고 울고 며칠 있다가 옷까지 받고 울고 그립다 울고 시간이 참 빠르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최남선 씨,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아니라 내 동생 친구 최남선 씨. 전에 게스트로 나오셨었죠? 예, 예. 전에 우리 50회 축하해 주셨죠. 항시 잘 보고 있습니다. 노래면 노래, 유머면 유머, 순간적인 센스 등 언제나 부러운 삼형제의 우애와 배려심, 유머 감각을 정말 평생 쭉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술 마시러 오려니까 왜 안 와? 그리고 목도리 놓고 간 건 찾아가요. 아이고 참. 그리고 여기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댓글 보내주셔서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빗소리 산낙엽 소리 천지사방이 도우니 즐겁지 않은가 바람꽃 소리 풀풀 젓는 소리 아픈 청춘도 고우니 마음 즐겁지 않은가 아름다운
가지고 돌아 아름다운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진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닌가 아름다운 나라 못난 이 사람